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대신해서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서동용 의원님도 오랜만에 뵙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스튜디오를 온 건 참 오래간만인데요. 예. 저는 이제 순천대 강의하던 게 어저께 시험을 봤어요. 학기말 시험을 봐서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났는데 네. 그래도 어제 이제 가지고 와서 채점을 좀 해봤더니 제법 오호. 많이 맞힌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게요. 예. 내가 강의력이 너무 좋았구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열심히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한 학기 동안. 아이고, 예. 예, 김화진 위원장님은 상당히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짝 오랜만에 방송 출연이셔서 긴장하신 건가요? 표정이 약간 좀 굳어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장거리 예. 오늘하고 또 오늘 오전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긴급하게 어. 천하람 의원이 못 나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바쁜가 그래도 또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예. 저라도 불러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의 토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란 특검팀이 어제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라면서 이제 이 계엄 최종 결론을 좀 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서 의원님. 일단 그동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의 활동 사항들은 내용적으로는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종합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사실 좀 놀란 것들은 있었어요. 어떤 우선 부분이요? 그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네. 또 이제 제가 놀랐던 건 예.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었다는 내용. 그리고 취임 초기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며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렇죠. 내용. 그리고 이렇게 좀 비상계엄 이 내란 행위가 가능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대통령하고 군 지휘부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그 좀 밀착되는 이런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도 내란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많이 좀 놀랐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그 내란이 총선 결과에 충격을 받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특검은 그렇지 않다. 이미 그 전부터 그 좀 내란을 준비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내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 이게 지금 북에 대한 군사 도발을 시도를 했는데 북이 응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던 점들도 밝혀졌고요. 외환죄 관련돼서.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부 이야기만 있던 것들이 좀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요. 자기에게 거슬리는 것, 뭐 이런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모든 걸 써서 뭐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예. 결국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지니까 이런 사고 중에 큰 사고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대체적으로 놀랐다라고 표현 주셨는데요. 김화진 도당 위원장님, 좀 국민의힘 있장에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예. 네, 저는 도당 위원장을 4연임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서부터 도당 위원장이었죠. 예. 지금도 도당 위원장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신기록을 내가 작성했으니까. 예.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낌새를 눈치를 챈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특검이 그 정도 얘기한 걸 보고 예. 그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 거라는 걸 어. 많이 생각했고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예. 안녕과 안전과 복리 정진을 위한 것이지 예. 정권이 반대파를 제거한다거나 그리고 또한 그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예.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있었던 것이지 최근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같은 당이었지만서도 이건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예. 내가 이것을 다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 요즘에 특검이 네. 특검 나와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 민주당 또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특검이. 그래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예. 자 지금이라도 특검은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 정확한 원칙에 의한 것들을 밝혀줘야지 예.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다. 요즘엔 워낙 많은 채널을 국민들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통역 게이트 문제만 해도 일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이 좀 특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내란을 지금 뭐 정해서 기정사실화했는데 그것 또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 그걸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만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려거든 당당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런 다른 특검처럼 그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직에 있으면 경찰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했냐고 민중기 특검에게도 이야기한 걸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 예.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특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김하진 도당위원장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비판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 뭐 하여튼 못 믿겠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특검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파괴하는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좀 겸손하고 좀 진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내란 사건을 조사한 조은석 특검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지적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요것만 떼서 예. 이것저것을 막 이야기를 해가면서 특검을 뭐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는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 내란 사태에 깜짝 놀랐던 국민들 시각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은 내란 문제로서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은 내란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특검들이 두리뭉실한 자료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란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란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예.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건 내란이다라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 믿을 건데 지금처럼 특검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다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특검은 정말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죠. 일단 예. 법원으로 좀 공이 넘어간 만큼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예. 이미 국민 정서상 이 비상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다 그걸 좀 기억을 해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란이 법원 판결이 돼야 내란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걸 유보하는 입장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헌재가 위헌 입법한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다. 그리고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다 증명을 했는데 그걸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법원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꾸 입장을 유보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공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신뢰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예. 국민의힘은 그럼 12.3 비상겸 사과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사과하고 결별해야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개헌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쩌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판결이 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을 준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지도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그들의 얘기고 국민의 정서가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64%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국민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정서하고 함께 가는 정당 알겠습니다. 정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과해야 되고 100번 1000번 사과해야 되고 결별도 인정해야 해야 된다. 한다. 당연히 결별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도당위원장 하기 전부터 좀 이렇게 아주 가까웠죠. 가까웠던 저거는. 사이임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이건 별개의 사안이고 이제 결별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선 그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4년간을 제가 도당위원장을 했는데 예. 왜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당직자들에게조차도 감췄을 때 예. 과연 누구들하고 이 내라는 비상계엄 문제를 했는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정당이 함께 가지 못하면 국민의 뜻을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4대 4 내지는 5대 3으로 탄핵이 결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3사람까지도 모조리 인정을 했단 말이죠. 8대 0이에요. 예. 그러면 승복을 하는 문화, 알겠습니다. 승복 문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예. 얘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2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을 한 것 같던데 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기억해 보면 처음에 이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할 때 예. 이제 정권도 이재명 정권이 됐는데 그 검찰과 같은 기존의 권력기관을 이용하면 되지 왜 이걸 특검을 해야 하냐라는 예. 이야기도 포함을 해서 이제 빨리 내란 정국을 접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사실 되게 놀란 게 2023년부터 내란 계엄을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특검의 그 집중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은 계속 말렸는데 힘이 없어 못 말렸다 뭐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빠져나갔던 것도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 게 특검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특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거다 예. 하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들고요. 자,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이제 막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2차 특검이 꼭 필요한 거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선 기왕의 특검에 대한 좀 객관적 평가들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잘 못 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폭넓은 검토를 먼저 좀 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면서 예. 2차 2차 특검 여부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 예.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면 예. 역시 먼저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김화진 도당위원장께서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를 하려면 책임 불거졌던 그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다라는 취지를 좀 밝혀왔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민주당이 2차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국민의힘에 대한 이 통일교 특검 얘기에는 좀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진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특정한 종교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교 탄압할 정도의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종교를 해산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게 통일교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윤영호 본부장이 해수부 장관 등 뇌물을 주고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엄청난 사실을 폭로했고 그로 인해서 해수부 전재수 장관이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굴뚝에 뭐 연기 나겠으면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난 8월부터 진즉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건데 민주당에 관련된 사안들은 모두 덮어버리고 특검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 지금 중에 있고 그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수사 절차가 또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아무리 엄청난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있는 특검 민주당이나 여권이라고 할지라도 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한다. 통일교 게이트와 같은 그런 특검을 빼내고 다른 것을 하겠다. 지금 국민의 정서는 2차 특검 하라는 겁니다. 왜냐? 특검을 믿을 수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결정은 자기들이 하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거나 마지못해 특검을 하면서도 통일교 게이트와 같은 그런 것은 또 제외하고 했다거나 그랬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저항을 엄청나게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든 너든 나든 내 편이든 아무 편이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준법 정치 법치가 준행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공평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 의원님. 예. 일단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그 의혹이 드러났는데 수사하지 않았냐의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원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고 수사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타당에까지 이렇게 전파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민주기 특검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막연히 왜 국민의힘만 수사하고 민주당은 봐주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예.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뇌물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젠가요? 오늘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수사하라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그건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기존 초동 수사가 시작이 되는 이상 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특별히 불신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 조금 더 수사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특검 이야기를 다시 해도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어서요. 네.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 공방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건 그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 공방화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관련 특검을 위해서 개혁신당과도 이거 연대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개혁신당과는 논의가 된 내용일까요, 이건? 뭐 논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분들이 특검에 대한 문제점 지금 강하게 나와 있고 예. 어제 또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작심 발언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개혁신당도 이 통일교에 관한 이런 특검의 문제가 당연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치적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우리 당에서 이걸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통일교 게이트 문제는 자 금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대표 금품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준 사람이 확실하게 한학재 대표로부터 대표를 인사도 절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받은 구체적인 4천만 원 명품 시계 2개 구체적인 날짜가 있고 그것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해야죠.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덮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신뢰를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 면입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지 않은 게 우선요. 이게 이제 뇌물이라고 보면 그 윤영호 본부장은 뇌물을 준 사람 아니에요. 예. 증례도 처벌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준 사람도 처벌합니다.
본인의 처벌 위험성을 두고 이야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뭘까? 사실 이 지금 최근에 그 통일교를 둘러싼 이런 그 여러 그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 건드리면 우리가 더 깔 거야라는 이야기 그 메시지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범죄를 덮기에 급급한 건데 예. 오히려 발려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 목적 자체가 좀 순수하지는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좋겠고 그 수사가 좀 띄엄띄엄 하고 있다거나 늦게 하고 있다거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잽싸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 좀 지켜봐가면서 대응하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가면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원님은 뭐 희망사항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 희망사항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들을 하나하나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도 한학자 대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더더욱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한학자 회장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대답해라.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끝은 정권 수뇌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미국의 게이트 사건이 얼마나 조그마한 사건이면은 대통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러한 것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저항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 또 진행이 됐으니까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하진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주에 그 순천 출신 이뇨한 의원이 갑작스럽게 의원직 사퇴를 좀 했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셨습니까? 기존에? 저는 제가 비례대표 22번이거든요. 예. 이제 이뇨한 의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19번이 이번에 이제 승계를 했어요. 예. 그럼 저까지 이제 3명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희망도 봤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왜 불과 뭐 2년도 되지 않는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까. 근데 제가 주변에 쭉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비례대표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을 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큰 저해된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의 어떤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나도 특히 순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화 성지 광주 전남 분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살신성인한 자세로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하진 위원장님? 네, 이제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열의 양상이 많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로 가기 위한 커다란 진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당직자 회의 때 신동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손을 잡고 가자. 하나로 가야 된다. 예. 이것은 결시 분열된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 정치의 큰 흠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가 분열로 망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그 커다란 오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 생각이 너무나 옳았다. 그런 큰 그림으로 가야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탄핵을 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다라는 지난 과거만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만에 하나 비상계엄을 해서 군부와 경찰과 시민들과 총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5.18와 똑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제지를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전부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과거의 그 아픈 것들을 우리 편에서만 봤을 때 아픈 것들을 너무 얘기하지 말고 국민을 봤을 때 무엇이 잘했는가를 보고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하진 도당위원장님도 한동훈 대표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같이 손을 잡고 서로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께서는? 먼저 방금 저 위원장님, 도당위원장님 그 말씀 중에 인요한 의원이 대통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례대표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게 놀라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추천이 됐지 않느냐 그러죠. 예. 지금 대통령이 돼서 당의 공천에 의도적으로 관여했던 문제가 지금 직권남용죄로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대통령께서 들고요. 추천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가까운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인요한을 전혀 몰랐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갔다 말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비례대표로 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이런 얘기들이 가면 좋지 예.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김민수 소통위원장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소통위원회가 각 당마다 있지요. 네. 근데 그게 주로 중도층을 향한 확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당이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고 만들어 놓은 게 소통위원회인데 그 소통위원장에 윤호개인을 부르짖고 혐중 발언을 가차없이 쏟아내는 그런 김민수 최고위원을 갖다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민하고 같이 가겠다,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이걸 완전히 포기한 의사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장해찬 전 최고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고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맥락을 유지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당이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민주주의 파괴 세력,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고 그들을 칭송하는 그룹들과 함께해서 보수 정당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겠어요? 그 골수 보수들 또 골수 진보들의 숫자는 소수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각 정당의 권력을 잡느니 마느니가 결정되는 판에 어떠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그 중도층도 함께 할 수 없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들과 함께 옆에 묶어두면서 오히려 그들을 중책을 맡겨가면서 어떻게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되는 문제여서요. 하여튼 다른 건 모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공격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파괴 행위를 단절하지 않고 그 단절하는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으로 자리 잡을 방법은 없는 거다. 또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역 이슈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K스틸법과 또 석유화학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잘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화진 도당위원장께서는 이 부분 좀 챙겨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리 정부가 있을 때도 이 문제는 이제는 여수시와 전라남도를 떠난 사안이다. 정부에서 이 직접 챙기지 못하면은 여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발전은 먼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급속한 침체 현상이기 때문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아니라 청년이 더 떠나는 것이다. 그때부터 강조했던 사안이거든요. 이제 만시지탄이라고는 하겠지만은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특별법 내용에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안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당장 지역 상권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기료가 얼마나 지금 전기료 70%가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감면이랄지 지원이랄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특별법이 적용될 날이 언제는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길 거라 봐요. 바로바로 적용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만들어가기가.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는 구체적 사안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제다. 과연 이게 경상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했을 것인가. 전라도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도움을 받지만서도 엄청난 90%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 하나 해줄 때는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거 언제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이지만은 예. 그 속에 시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생계 대책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들이 바로 급속히 나와야 예.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기다려 봐라 안심시키면은 오히려 더 큰 반발감만 일어날 것이다. 예. 근데 이 특별법 내용에 사실 뭐 전라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K-스틸법도 광양, 포항, 당진이 함께하고 있고 또 석유화학도 여수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또 아닌 얘기이긴 하거든요. 석유화학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여수, 광양만고 스틸도 특히 여수화학단지단 말이죠. 예. 제일 큰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에 의한 공급 과잉이요. 예. 그렇죠. 그것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예. 중국과 빨리 교섭을 하든지 예. 뭔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야죠.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예. 소 의원님. 예. 이번에 이제 그 포항시장, 광양시장, 당진시장 그리고 각 세 군데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 했어요. 네. 시행령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들어가도록 좀 해달라는 네. 내용인데 가장 맞습니다. 큰 게 이제 전기요금 예. 문제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투자를 지원해달라,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을 해달라 뭐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세 도시가 모두 다 참여한 걸로 봐서 이게 경상도 전라도 문제는 결코 아닌 거는 같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전기료 문제예요. 그런데 전기료가요 한전이 지금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이에요. 연 이자 부담만 4조 원씩 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전기요금을 105원에서 185원으로 좀 이렇게 인상을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철강업체가 다 부담스러운 예. 건 사실인데 예. 모든 산업들이 다 공동으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걸 철강에 대해서만 전기를 내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만 가지고 지금 이 철강업계가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장래에 그 예상되는 예. 이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 철강 기술로의 전환 이런 문제를 이 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법은 법대로 잘 진행을 하되 사회적 논의와 또 필요한 것들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 협의해서 잘 준비해 들어가는 좀 지혜로운 대처들이 필요할 건데요.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그런 예.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